인공위성이 하늘을 가득 메운 시대, 우리가 알던 학교라는 개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실의 벽이 사라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배움터가 되는 미래.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 그 혁명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먼저 학교의 종말이라는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하늘의 인터넷 기술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글로벌 노마드 스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고 당연히 따라오는 여러 성장통과 문제점도 짚어본 뒤에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학교의 종말? 진짜 우리가 알던 학교가 사라진다는 걸까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기존의 교실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보고서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던 학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딱 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노마드 교육이 대체 뭘까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를 보면 이게 단순히 여행하면서 공부한다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를 더 이상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상 공간과 실제 거점들이 합쳐진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식 허브로 보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상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바로 기술 덕분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교육 혁명의 심장, 바로 저궤도 위성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2026년 3월 기준으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의 수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지구 궤도에 있는 모든 활성 위성의 65%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바로 이 거대한 인프라가 노마드 교육을 떠받치는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스타링크의 성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불과 2년 만에 위성 수가 6,000개에서 10,000개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인터넷 응답 속도도 점점 빨라져서 거의 딜레이를 못 느끼는 수준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맨 아래에 있는 연결된 학생 수예요. 2년 사이에 200만 명에서 600만 명 이상으로 3배나 뛰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교육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장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실제 교육 현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실제 글로벌 노마드 스쿨의 사례를 통해 이 새로운 교육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바운더리스 라이프의 모델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만 파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삶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가지 기둥이 있죠. 가족들이 머물 주거 공간,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 그리고 부모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 마지막으로 다른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똑똑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교육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래서 대학은 어떻게 가? 하는 학업의 연속성 문제거든요. 바운더리스 라이프는 세계적인 온라인 명문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배우는 동시에 온라인으로는 AP나 IB 같은 전 세계 대학들이 인정해주는 공인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체험과 학업,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40%라는 숫자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한번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가족들 중 40%가 계약이 끝나면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노마드 교육이 그냥 한두 달짜리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의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거대한 변화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새로운 교육 모델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갈등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국경 없는 교육과 각 나라의 낡은 법률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프랑스처럼 홈스쿨링을 거의 막아버리고 무조건 학교에 나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다른 쪽에는 스페인처럼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주면서 공립학교 다닐 기회까지 주는 나라도 있죠. 근데 문제는 스페인에 간 노마드 가족들이 원하는 건 스페인 공교육이 아니라 자신들의 글로벌 커리큘럼이거든요. 결국 이쪽이든 저쪽이든 법적인 회색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니까 아이들이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대신 얕고 넓은 피상적인 사교성만 배우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는 잦은 이별이 큰 정서적 불안이나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교육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부에 따른 교육 계급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안고 가는 이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더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길을 제안합니다. 첫째, 더 이상 어느 나라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글로벌 역량 인증 표준 같은 걸 만들자는 겁니다. 둘째, 노마드 학생들이 겪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소셜 네트워크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런 위성 인터넷 같은 기술의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공공투자를 늘려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학교라는 물리적인 건물이 사라지는 것, 이게 우리가 알던 교육 공동체의 끝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국경과 시공간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공동체가 시작되는 신호탄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시대 교육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